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하나의 방법이 쉐도잉이었었거든요. 지친 거죠. 그러지 않았겠어요. 몇 번씩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지쳐갖고 안 돼서 한 1, 2년 쉬었다가 다른 걸로 AF캔으로 했다가 CNN 했다가 뭐 모던 패밀리 했다가 해요. 그럼 그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봉착해요. 뭔 뜻이냐 이거요. 근데 그거 너무 많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야 내가 이 분야에 좀 오래 있어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진짜 많이 쓰이더라. 이런 표현들이 이런 뜻이더라라고 설명을 큰형님 한 명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로 자칭 중급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레벨에 상관없이 정말 개념을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구나. 안 그러면 뼈대만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뼈대만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. 이게 영어 회화 네. 공부하시면서 네. 아 이게 그거였어 약간 네. 이런 게 있으실 텐데 구동사 관련해서 그런 게 많았어요. 예, 부동사 관련해서 특히 아하 모먼트 워크온이나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그 김태우 선생님이 그 설명해 줬을 때 약간 완전히 그 닭살 돋았던 순간이 있었는데 컴바이, 스윙바이, 드랍바이 이거 네 개를 또 하나가 뭐였지? 그 네 개를 컴바이, 드랍바이, 스윙바이, 스탑바이 이 네 개를 한국말로 풀어줬잖아요. 그 선생님이. 전 그런 거 처음 들어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얘네들이 왜 내가 컴바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컴바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했었는지 약간 이해가 하게 됐었어요. 컴바이는 그 김재호 선생님이 초대 관련한 그 표현이었고 스윙바이는 잠깐 들리는 거였고 드랍바이는 더 짧은 어떤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. 저는 사실 그 전에는 쓰는 거는 쓰지도 못했고 들었을 때 드랍바이와 컴바이를 구분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서 들어서 문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걔네들은 듣고 안 고쳐주거든요. 그냥 아 외국이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큰 오해를 낳는다거나 아니면 약간 나와 그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예. 아, 뭐 저렇게 표현을 하나 이 상황에서. 그리고 오해를 낳아요. 나는 그 의도가 아니었는데 꼭 오해를 낳더라고요. 이런 것들이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쉐도잉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가장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머릿속에서 이렇게 언어에 대한 어떤 절망이 올 때 아, 이 한국어를 좀 다 빼버리고 싶다. 그리고 영어만 세팅시키고 싶다. 그래서 가장 이제 거기서 우리 파에서 아니면 그 쉐도잉을 중요시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 얘기들이 뭐냐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된다. 영어를 영어로만 자연스럽게 체화시켜야 한다. 근데 내가 그거를 제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. 안 되더라고요. 왜냐하면 끝까지 이해가 안 돼요. 영어를 영어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를 들면 제 막내딸 같은 경우는 이제 4살인데요. 받아들이는 거가 돼요. 내가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유치원에서 배웠던 그 표현들을 제가 못 쓰는 표현도 쓰거든요. 그럼 딱 눈에 보여요. 아, 언어를 언어로 받아들여서 이해가 됐구나. 체화가 됐구나.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. 안 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. 이런 여러 가지 순간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아니면 한 단어가 여러 가지의 상황에서 쓰이는데 어떤 뜻으로 쓰였는가 이걸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. 그럼 여지껏 그러면 쉐도잉 같은 경우는 yes, okay, I see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야 돼요. 왜냐하면 그거를 일일이 물어볼 그 타이밍도 안 되고 굉장히 짧은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을 때 그거 막아야 되거든요. 그런데 어떤 이제 해외 친구가 얘기했어요. 모르면 질문하라고. 아는 척하고 있지 말고 질문하라고. 그리고 서양 사람들은 질문하는 게 굉장히 노멀하고 오히려 그게 더 좋아요.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를 바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 한번 실천해봤어요. 나 이거 모르겠는데. 말이 안 돼요.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한 클래스에서도 질문을 많이 하는 애들이 누구냐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에요. 걔네들은 100% 중에서 20% 모르고 80% 이해했기 때문에 질문하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0 중에서 50%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거 때마다 질문할 수 없거든요. 그러니까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거기서 영어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은 빵꾸가 난 상태로 계속 지금 집만 지었다가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고 이거 지었다가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고 이런 거였거든요. 근데 제가 이제 그 김재호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느릴 수는 있어요. 근데
아, 이렇게 뼈대를 시멘트 칠도 하면서 골격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을 약간 받았어요. 기본 세팅 값을 탄탄하게 한다. 약간 그런 느낌이.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게 지친 거죠. 섀도잉을 그러지 않았겠어요. 몇 번씩 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다가 지쳐갖고 안 돼서 한 1, 2년 쉬었다가 또 다시 다른 걸로 AF캔으로 했다가 CNN 했다가 뭐 모던 패밀리 했다가 해요. 그럼 그 표현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봉착해요. 뭔 뜻이냐 이거예요. 근데 그거 너무 많아. 이거 어떻게 할 거야? 이거 너무 많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? 모던 패밀리 저기 에피소드 1의 첫 번째만 해도 그 24분짜리에다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다 정리를 하며 그거 다 정리한다 해서 그럼 이게 정말 내가 나가서 사회에서 쓰거나 정말 효과적으로 커버를 해주느냐 이거 저기 개런티가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누군가가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야 내가 이거 이 분야에 좀 오래 있어 봤는데 이런 표현들이 진짜 많이 쓰이더라. 근데 이런 표현들이 이런 뜻이더라라고 설명을 해준다는 게 사실 왜 중요한지 사실 몰랐는데 제가 이 강의를 들으면서 아 큰형님 한 명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정말로 나 같은 자칭 중급자라고 얘기하고 싶은 자칭 중급자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거는 레벨에 상관없이 정말 개념을 세팅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그 중요하구나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그러면 뼈대만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뼈대만 세우고 다시 무너지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쪽으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. 뭐, 네. 감사합니다.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은 게 옛날에 제가 스폰지밥 네. 그 시즌 1부터 10까지 다 볼 때 되게 웃겼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스폰지밥이 달팽이를 핑핑이를 키우는데 이제 좀 스폰지밥이 정신 나가는 약간 그런 캐릭터다 보니까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달팽이 보고 너 멋있게 차려입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반려동물한테 알아서 멋있게 차려입어라. 그 말을 make a decent라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저는 그래서 아 디센트가 이렇게 되게 잘 하라는 얘기인가?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갔어요. 근데 김재호의 영어 회화백에서 나오잖아요. 김재호 선생님 디센트가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. 네. 그런 뉘앙스 차이를 알려주셔야 사실 이거를 정확한 상황에 쓸 수 있는 건데 그런 영어에서 모든 상황을 저희가 알기 어렵잖아요. 사실 그 상황에 적절한 표현을. 근데 그거를 딱 알려주시는 게 약간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. 이제 그림 그릴 때 좀 스케치가 있으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. 근데 그 스케치를 재현 선생님이 그려주는 느낌? 그래서 아, 이걸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. 강의 들으면서 되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. 맞는 것 같아요. 예. 그래서 누군가가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. 올바른 교육이나 올바른 그 매터리얼이 필요한 이유가 그런 것 같고요.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체험했던 다른 경험도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한국에서 자란 40대로서 한국에는 그 영어 자체를 잘하는 사람보다 그 영어 방법론에 굉장히 이렇게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했을 때 막 줄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 그거를 어느 순간은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요.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길을 갔던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런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걸 제가 김재호 선생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. 막 와 이렇게까지 뭐 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. 예. 근데 지금 그렇게 수업도 들으시고 네. 거의 20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김재호의 영어 회화백을 딱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? 네, 있죠.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꽤 오랫동안 언어를 공부한다고 했었지만 항상 드는 생각이 있었던 게 이거는 완벽하지 않다.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를 시작하게 될 때 열심히 하면은 내가 기대하는 그 수준이 있잖아요. 근데 내가 했던 그 방법으로 했었을 때 그 수준까지 가지를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 여겼던 하나의 방법이 쉐도잉이었었거든요. 쉐도잉을 했었을 때 발음이나 언어에 대한 친근감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따라하고 열정적으로 따라하고 인토네이션을 따라하는 방법은 최고였다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마주치는 벽들이 있는데
가장 대표적인 벽은 뭐냐면 그래도 이해는 안 되더라. 그런 거였거든요. 그 쉐도잉을 열심히 하면은 내가 연습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했던 그 문장이 정말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이는 문장인가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문장이 나오지 않는 그 외의 영역은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. 그래서 쉐도잉을 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모르는 문장이 나왔을 때는 답이 없는 상황이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오히려 더 오해를 받아요.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문장을 딱 시작해요. 그 친구들이랑. 그러면 막 그 자기네들이 쓰는 인토네이션이나 그런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면서 열심히 하면 얘네들이 제가 좀 언어가 되는 애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자기네들의 기대했던 수준으로 언어를 쏟아내기 시작해요. 그러면 그 언어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, 이해하지 못했을 때 저는 알아듣는 척 한다거나 이렇게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반응이 나가거든요. 그러면은 그 반응이 내추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오해하거나 좀 약간 왜 저런 식으로 반응하지 하면서 이렇게 오해를 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. 예. 나는 그런 수준이 아닌데 쉐도잉으로 연습이 됐다 보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. 맨 처음에 그 바디랭귀지나 이런 게. 근데 사실은 문장 전체를 이해하거나 하지는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구조적인 그런 구조가 머릿속에 안 박혀 있었어요. 예. 맞아요. 저도 너무 공감하는 게, 네. 저도 스폰지밥 애니메이션으로 네. 딕테이션도 하고 막 쉐도잉도 오래 해봤는데, 그 장면이나 이런 거는 알아듣겠지만, 진짜 내가 그거를 이용해서 사실 쓰지도 못하고, 그게 막 그 표현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되게 활용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.